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67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동물원에 대해서 좀 기사를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동물원, 네. 네. 북한에 있는 동물원. 네, 한국에 있는 동물원 아닙니다. 동물원 가보셨죠? 동물원 많이 가봤죠. 애들 데리고도 많이 가보고. 최근에 가본 데 있으세요? 가장 최근에 언제 갔을까? 올해는 가본 적이 없고, 네. 작년에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애들이 가고 싶다고 안 그래요? 애들은 근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단체로 많이 가기 때문에 사실 굳이 뭐 데리고 다니고 그러진 않아요. 아주 어렸을 때나 이렇게 많이 데리고 다녔지. 자기들끼리 다닙니다, 요즘은. 자기들끼리 동물원을. 저 아주 어렸을 때 네. 기억이 서울에 이렇게 네. 어머니랑 같이 서울 올라와서 창경원이라고 있었어요. 네. 거기 동물원 구경 갔던 기억이 아주 어렸을 때. 서울이에요? 예.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 서울까지 오셨어요? 그때는 동물원이 사실 많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울 오면 동물원 한번 구경하는 게 정말 좋은 경험인 거죠. 그렇구나. 지역마다 막 도시마다 다 있는 게 아니었구나. 옛날에 뭐 70년대, 80년대 이때는 동물원이 흔치 않았으니까. 그렇구나. 한 3년 전에 청주에 있는 동물원 갔는데, 청주에도 동물원이 좋더란데요. 약간, 지역마다 도시마다 다 동물원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청주가 특별히 더 좋은 건지는 모르겠네요. 신기한 동물들 많던데. 네, 새 전용, 이렇게. 새들만 전용으로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새소리 때문에 진짜 거기 들어갔더니 시끄러워요? 네, 너무 신경이 너무 막 혼란스럽던데요. 그리고 요즘은 동물원이 네. 기존에 이제 동물원하고 좀 차별성을 두기 위한 여러 네. 시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이 소규모 동물원들 같은 경우 직접 이제 먹이를 주거나 아니면 막 만져보거나 이런 걸 이렇게 하게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대전에 있는 대전동물원 같은 경우 거기 이제 그 가족 동물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린애들 데리고 들어가서 양도 만져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고, 파주에도 어떤 그 동물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토끼장 안에 들어가서 토끼들 막 만져보고 막 이렇게 직접 토끼랑 같이 뛰어놀고 막 그 꽃사슴을 풀어놔가지고 꽃사슴이 막 풀밭 돌아다니고 있고 이런 걸 해놓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대전동물원 갔을 때 새를 손에 올려줘가지고 그런 거 했고, 청주동물원은 제가 그냥 불법적으로 들어가서 토끼를 만졌. 불법으로 들어가요? 그냥 아무도 신경을 안 쓰길래 혼자 들어가서 그냥 토끼를 만지고 나왔어요. 3년 전이라고. 아직 공소시효가 안 끝났는데. 아니 직원이 안 계시던데요. 그래가지고 어떤 동물원은 네. 가면은 뱀을 막 만지게 해주는 데가 있는데 다 도망가더라고요. 무서워. 뱀은 막 집채만한 뱀을 끄집어내가지고 막 만져보라고 하는데. 자, 아무튼 북한에도 동물원이 있다는 건데. 네. 북한에 동물원에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전하는 건가요? 네, 연합뉴스 TV에서 북녘에서 온 소식 코너가 있습니다. 네. 네, 연합뉴스 TV에서 방영되는 코너죠.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네네네. 온 소식. 자꾸 저희 기사가 저희 언론사가 연합뉴스 TV 아류 같은 느낌이 약간 드는데, 여기서 보도된 거를 똑같이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약간 마음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네네. 제가, 네. 그래서, 북한의 중앙동물원에 원산동물분원이라고 있대요. 원산에 있는 동물원이죠. 네. 거기에 동물들을 가둔 것들 동물사라고, 우리 동물사라고 하는데, 거기를 리모델링 했다고 소개를 했어요. 네, 영상. 그러니까 원래는 있는 건데,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을 했다? 네네네. 더 좋아졌겠네요, 그럼. 네. 그래서 뉴스가 소개한 동물원은, 원산에 있는 동물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산이 인구가 한 36만 명 사는 도시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에선 좀 큰 도시일 수도 있는데, 네. 36만이면은. 한국에서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 네네네. 거기에 있는 동물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동물원 잘 꾸며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어떻게 리모델링을 했냐면, 일단 원숭이나 이런 원숭이가 사는 우리가 있는데, 그 동물사가 있는데, 네. 그 원숭이가 살기 좋게 이제 거기에 이제 그림을 막 그려놓은 거죠.
진짜 나무나 숲이 있는 것처럼. 앵무새도 마찬가지. 새들도 막 있는데 거기 이제 막 나뭇가지 같은 것도 진짜 막 진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원래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좀 있긴 한데 좀 어쨌든 이렇게 자연 환경을 좀 잘 그려놔가지고 좀 리모델링 했다 이렇게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림만 그냥 그렸어요? 뭐 그림이랑 뭔가 이게 있던데요. 뭔가 이게 예를 현재 들어 앵무새가 네. 앉으려면 그림에 앉을 수는 없는 거고 가지가 실제 나뭇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가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진짜로도 돼 있고 그림도 또 해서 네. 아주 그냥 넓은 자연에서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도록 네네네. 만들어주는. 네네. 아,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뭐 동물들의 특성을 더 잘 알게 돼서 좋고 동물들도 자연 속에 풍치와 어울려서 이제 뭐 생리적 활동 있잖아요. 아기를 많이 낳는다든가. 새끼를 낳는 네네네. 거. 그런 것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동물원에서 이제 또 영상을 막 보여주는데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이 표범, 바다 표범이라고 물범이라고 막 했던데 바다 표범인데요. 그 바다 표범이 동물원에서 막 물속에서 막 공을 던지면은 공을 물고 막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그 고리 있잖아 고리 예. 고리를 던지면 고리에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바퀴. 네네네 그 바퀴까지는 아니고 그 그림 영상에서는 고리가 이렇게 던져지면 그걸 머리로 이렇게 줍는 정도. 줍는 거. 네. 네. 뭐 그런 정도의 재주들을 막 부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거기 나오진 않지만 관람자들과 뽀뽀도 하고 막 악수도 한다고 해요. 네. 예. 그런 뭐런 행동들을 뭔가 좋은 행동, 재밌는 행동들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애들이 아주 좋아하겠네요. 이거.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이걸 보면서 동물원에서 원래 저렇게 제주도 부리게 하나? 약간 좀 약 업그레이드된 동물원이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좀 어쨌든 원산 동물원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평양에 있는 중앙 동물원도 좀 궁금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평양에 있는 중앙 동물원도 올해 가을에 목표로 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현재 하고 있다. 네네네. 작년에 이제 김정은 제2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했었거든요. 그 리모델링 하고 있는 현장을 좀 지도를 했다. 이렇게 기사가 좀 뜬 적이 있는데. 와, 그럼 작년부터 했다는 건데 상당히 크게 하나 보네요, 뭘? 네, 그 전부터 했을 수도 있어요. 어. 네. 그 전부터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리모델링이 기본은 펭귄관, 물개놀이관, 파충류관 막 8개를 신설하고 50여 곳을 개축하는 대대적인 공사라고. 아예 건물을 8개를 더 짓는다는 거니까. 네네네네. 거의 뭐 새로 짓는 수준인데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새로운 동물들도 이제 중앙동물원에 기증되고 있대요. 근데 동물들이 있어야 그걸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었는데 동물이 없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동물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러시아에서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동물 교환 프로그램이 있대요. 네. 그래서 교환 프로그램이라고 했으면 북한도 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는 뭐 보도가 없고 그냥 러시아에서 받은 것만 적혀있습니다. 일단 5월 8일에 페르시아 표범이랑 아프리카 사자 2마리를 한 마리 2마리를 각각 받았고요. 북한이 네. 26일에는 검독수리 1마리랑 히말라야 푸른 양 4마리, 중국 오리 10마리, 수달 2마리, 미어캣 3마리를 기증받았다고 합니다. 중국 오리는 뭐길래 무슨 오리도 기증을 할 정도면 중국 오리라는 게 좀 특이한 오리인가 보네요. 아니 전 러시아 오리도 아니고 중국 오리를 러시아가 줬다는 게 그것도 참 희한하네. 네, 그리고 히말라야 푸른 양은 약간 인도에서 줄 것 같은데 네. 인도나 그 어디죠? 히말라야가 어디죠? 히말라야 하면은 인도가 인도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 네팔 뭐 네팔, 이런 예. 거기 있는 걸 또 이렇게 러시아가 또 주고. 페르시아 표범 같은 경우는 뭐 어디입니까? 이란이나 네. 뭐 그런 데서 같은데 네. 러시아가 골고루 줬네요. 네. 그래서 뭐 새끼를 낳나 보죠. 네. 그래서 페르시아 표범은 전체 서식수가 뭐 1000여 마리 정도밖에 안 된대요. 전 세계. 네네. 와, 그래서 희귀종이라고 합니다. 완전 희귀 동물이네. 네네네. 그래서 죽으면 안 되죠. 네. 북한이 막 키우다가. 네. 그래서 잘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 노보시비르스크라는 시에서 보낸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가 러시아에서 3번째로 큰 도시래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왜 낯설지 이름이? 그러니까 노보시비르스크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되고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평양에 있는 그 동물원에 멸종 위기종인 오랑우탄 한 쌍을 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여라고 하면은 대여를 한 다음에 아기를 낳으면 다시 데리고 오나요?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보통 동물들을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비행기 태우고 하는 게 네. 동물들한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여를 뭐 기간을 정해놓고 대여를 하지만 계속 연장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이건 네. 또 줬다가 뭐 2년 후에 다시 데려가고 이런 건 좀 그렇잖아요. 아, 네. 갑자기 이거 보니까 약간 뜬금없긴 한데 마다가스카르인가? 네. 그 동물원 만화가 생겼어요. 예, 많아요. 그 배 타고 동물들이 이동하던. 그 북한에서 이제 동물원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이런 네. 거 관련해서 이제 어떤 분은 그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네. 동물원을 주로 가는 층이 이제 어린이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이건. 그리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걸 해주면 어른들도 당연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막 애들이 아빠 우리 동물원 새로 만들었다는데 가자라고 하면 어른들이 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되고 또 애들 좋아하면 뭐 부모들도 아이고 다행이네요. 어디 이제 주말에 애들한테 안 시달리고 놀러 갈 때도 생기고. 네. 그래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이제 그 사업으로 이렇게 동물원들을 개건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되게 놀랬던 거는 북한에 어느 나라나 사실 동물원 다 있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도 동물원이 있다라는 소식 자체가 되게 신선하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북한에도 동물원이 있었어? 막 이런 네. 얘기인데 이 이제 중앙동물원이 아무래도 가장 크고 뭐 오래된 동물원일 것 같은데 네. 이게 언제부터 있던 건가요, 이게? 59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해방 후에 전쟁 후에 거의 바로 만들어진 그런 거네요. 네. 서울 뭐 대공원 이런데 뭐 아까 말했던 창경원 네. 이런 데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59년도 엄청 빨리 만들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네요. 그죠. 전쟁 이후에 바로. 네. 그래서 장소는 그 평양시의 대성산 상기슭에 있대요. 대성산이면 그 혁명열사릉 있는 데 네. 아니에요? 거기 그럼 혁명열사릉도 있고 그 동물원도 마을에 있고. 이제 동물원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로 치면 이제 저기 국립현충원 네. 이런 데 앞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 이런 꼴이네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크기가 좀 큰 것 같아요. 270만 평방미터. 알 수 없죠. 얼마나 크기 얼마나 큰 건지는 잘 모르겠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위키 백과에 나온 거에 의하면 네. 총 400여 종의 4,000마리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많은 편인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총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 수족관인데 거기에도 120여 종의 관상어들을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수족관이니까. 네, 물고기도 진짜 많네. 125종. 많네요. 네. 그 중앙동물원 있고 아까 원래 소개했던 데가 원산분원이잖아요. 네. 중앙동물원의 원산분원 얘기인데 네. 원산분원은 그럼 언제 만들어진 거죠? 네, 이게 이제 62년도 5월 18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큰 차이 안 나네요. 한 3년쯤 뒤에 만들어졌어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앙동물원에 있는 원산분원으로 발족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위키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북한 정보 사이트인데, 네. 68년도에 뭐 원산동물원으로 따로 분리됐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그래 또 여기 연합뉴스에는 이렇게 원산분원으로 이제 이렇게 소개가 돼서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파악이 좀 안 되는 상황이고. 다시 분원이 된 건지 네. 알 수가 없네요. 네. 여기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그 북한 정보에 의하면은 총 190종의 1,300여 마리의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규모는 중앙동물원의 한 절반 정도, 절반 좀 안 되는 규모로 돼 있군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원산에 또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큰 도시였나 보죠. 원산이 그 당시에도 큰 도시고 지금도 사실 크죠. 큰 편이죠. 근데 그 원산도 그렇고 평양도 그렇고 원래 이제 한국 전쟁 때 완전히 다 박살이 났잖아요. 그 원산 폭격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원산이 전쟁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매일 폭격을 당했어요. 거기가 사실 평양보다 더 오랫동안 폭격을 당한 곳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죽었겠네요. 네, 사람도 많이 죽고 건물이 일단 뭐 남아나지 않았겠죠. 거기에 이제 동물원 지었다는 것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네, 있구나. 아무래도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도시 중에 하나니까 여기를 일부러 더 이렇게 잘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어쨌든 좀 거기 가면 희귀종이 좀 막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 가보면. 네. 역시 동물은 또 희귀종을 봐야죠. 맨날 집에서 보는 개, 고양이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북한에도 동물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뭐 평양하고 원산만 있는 건가요? 아니요. 함흥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함흥. 네.
그래서 함흥도 한 170여 종에 800마리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동물원 많이 있겠죠? 그러겠죠. 설마 뭐 네. 세 개만 있지는 않을 테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때 저희가 뭐 그거 봤었잖아요. 그 CNN에서 평양에 있는 고아원 예. 보도한 사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동물들을 박제해가지고 고아원에 막 그쵸. 놔두고 네. 한 거 보니까 좀 박제한 동물들은 그 고아원마다 있는지 곳곳에 좀 있지 않을까. 그 예전에 네. 초등학교에도 그 박제된 이렇게 동물 네. 전시실이 있었어요. 네. 학교나 고아원 뭐 이런 데서 상당히 교육용으로 네. 이 박제는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북한에서 뭐 이렇게 뭐 동물원이 있다 이런 동물원들이 뭐 있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예. 아무튼 북한 동물원 한번 가서 북한에는 또 어떤 동물들이 네. 전시돼 있는지 한번 네. 구경도 해보고 싶네요. 네. 그러면은 뭐 이상으로 일단 오늘 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스케치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에 업로드되는 북한 전문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스케치북은 아이튠즈, 팟빵, 유튜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북한 소식을 통해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많은 청취 바랍니다.